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는 1967년 설립돼서 1974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17년 10월 롯데제과의 사업 분할 후에 상호를 롯데지주로 변경했고요. 주요 사업은 제과 사업을 영위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분할된 투자사업 부문을 합병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지주회사로 자회사로부터 배당 수익, 상표권 수익, 임대 수익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 집단에 속하며 현재 83개 국내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9조 9,257억 원, 영업이익 2,126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5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6.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자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전체 4가지 공시가 좀 있었는데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공시 2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 취득의 결정입니다. 자율공시사항인데 회사의 자산 총액의 10% 미만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율공시를 하는 거고요. 10%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의무 공시가 되는 겁니다. 회사는 자산 총액의 0.1%에 해당되는 취득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자율공시가 되는 겁니다. 취득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입니다. 취득 물건명은요, 미국 뉴욕주 소재의 의약품 제조 공장입니다. 취득 내역 보겠습니다. 자산 총액의 0.01%에 해당되는 2,060억 8천만 원을 들여서 거래 상대방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프 컴퍼니와 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 목적입니다. 바이오 분야의 진출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고 좀 밝혔고요.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사항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지주는 본 취득 물건 그리고 양수인이 될 해외 자회사 설립 전에 모회사로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자산 양수도의 최종 양수인은 아니며 향후 해외 자회사가 설립되는 대로 해당 회사가 양수인으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참가하고 양수도 대상을 양수할 예정으로 향후 시점에 재공시하겠다. 자, 너무 길어서 어렵죠? 네. 지금 뭐냐면 지금 롯데지주가 롯데가 이 바이오 회사를 하나 신설하거든요. 네네.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신설하는데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현재 법인을 설립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 지위에서 자산 양수도를 취득을 하는 거죠. 자, 최종 이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이 계약권을 승계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향후 재공시하겠다는 어떤 공시가 되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양도인과 취득 물건에 대해서 생산한 의약품의 위탁 생산 계약은 함께 체결하나 해당 계약은 공급자가 될 국내 자회사가 설립된 대로 해당 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 계약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승계를 한다는 겁니다. 전체 계약 금액은 2,833억 원에 해당되는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게 되는 것인데 계약 기간은 자산 양수도 계약 거래 종결 후에 3년 동안 납품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씩 전체 4회에 걸쳐 양도인에 의한 계약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3년까지는 2,833억 원의 이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장 2년에 걸쳐서 6개월 단위로 총 4번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일정 금액 그리고 거래 진행 과정에서의 관계 기간, 협의 및 승인 그리고 양수도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등의 일정들은 좀 변경될 수 있다. 매매 계약서상의 계약 금액은 최초 매매 기준을 1,288억 원의 환율을 적용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사 이에 따라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공시했는데 회사가 회사의 자금을 돈해서 제3의
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출자를 해서 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롯데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즉 롯데지주가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신설해서 출자를 한 겁니다. 전체 출자 금액은요 104억입니다. 취득 방법은 현금 취득, 취득 목적은 바이오 신사업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자본금 104억 원에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겠다는 뜻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바이오 신사업을 위해서 신규 법인 설립 예정인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출자하는 사항이다. 대표자 자본금 발행 주식수는 아직 발행회사가 신규 설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다. 상기 2번 취득 주식수 역시 신규 설립 예정이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내용들은 지금 106억 원의 출자 자금은 104억이죠. 104억 원의 출자 자금은 이미 이제 확정이 좀 된 건데 네네. 이 자금을 갖고 지금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출자 지분율, 전체 주식의 총수나 자본금은 아직 확정된 사항들은 아니다. 네.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정정 공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이 두 건의 공시를 보면 회사는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해서 미국에 2,440억 원의 토지 및 건물을 좀 취득하게 되는 거죠. 2,060억이죠. 2,060억 원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해서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혀낸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가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바이오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대표님, 그럼 롯데가 이 바이오 사업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분기보고서 최근 실적 1분기 보고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전체 이 회사의 매출 포지셔닝을 좀 먼저 보면 회사는 백화점 사업 부분이 19.6%, 할인점이 39.3%, 그리고 전자제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하이마트죠. 하이마트 부분은 22.3%, 그리고 롯데 슈퍼가 9.3%, 홈쇼핑 7.3%, 영화 상영업, 롯데시네마가 있죠. 1.9%가 있고요. 이커머스 사업이 0.7%, 그리고 기타 부분이 0. 지금 이거는 조정이라고 해서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네. 0.7%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전체 이 회사의 롯데 지주의 사업 부분을 보면 쇼핑, 유통, 레저. 자, 쇼핑, 유통, 레저. 전자제품의 이 전자제품 판매 사업도 사실상 큰 틀에서 유통이죠. 그렇죠. 대량의 사업들이 유통이다 보니까 유통은 국내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확장성을 더 이상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 그룹 내에서는 사실상 미래 먹거리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신동빈 회장 취임 이후에 사실상 이 롯데 지주가 공격적인 신사업에 좀 투자를 좀 단행을 하면서 사실상 미래 먹거리로 이 바이오 사업을 좀 낙점한 것이 아닌가.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바이오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의 이 강도 높은 이 M&A를 통해서 네. 사업의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통업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주력 사업에서 제2, 제3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서 그룹의 가치를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의지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존 사업이 중장기적인 좀 비전으로 봤을 때는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신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택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대기업인 삼성과 SK는 CDMO 분야를 주력으로 사업을 키운 상황이거든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 롯데가 좀 후발 주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좀 향후 행보를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금 BMS사라고 하죠. BMS사의 이 토지 및 건물 양수를 통해서 사실상 이 회사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 이 바이오 위탁 생산 시설을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캐파가요. 지금 3만 5천 리터입니다. 지금 현재 인수 이후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 3만 5천 리터. 지금 큰 틀에 삼성이나 지금 이 셀트리온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저조한 생산 이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인수 이후에 최대 10만 리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캐파는 13만 5천 리터까지 좀 확장해 나가겠다는 뜻인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4공장 이 완공 이후에 연간 62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 4공장을 모두
완공을 하게 되면 45만 리터를 생산하기 때문에 외연가치에서는 사실상 롯데가 후발주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 리터가 1공장 기준에서 2공장, 3공장 또는 4공장까지 캐파를 좀 더 증설해 나간다면 연간 40만 리터의 규모를 확장해 나가는 어떤 그림들을 갖춰 나가지 않을까. 전체적인 투자 금액을 지금 연간 이 투자 금액을 좀 10년간 2조 5천억의 캐파를 좀 늘리겠다는 네네. 거거든요. 전체 투자 금액을 10년간 2조 5천억 원에 롯데 바이오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1차 투자 이후에 선행된 투자가 확장돼 갈수록 1공장 내지 2공장의 캐파가 좀 확장돼 나갈수록 캐파 증설에 대한 어떤 매출 호전은 기대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후발 주자로 이제 발돋움을 했지만 캐파를 점차 증설해 나간다면 이런 매출 확장에 좀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공격적인 사업을 현재 롯데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헬스케어 시장이라든지 종합 모빌리티 사업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할 계획인데 단기적인 성과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인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최근에 그 M&A 패턴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잠깐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네. 회사는 지금 이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 집중 추가 투자를 하겠다. 연간 700억 정도의 투자를 먼저 단행을 했었죠. 롯데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 사업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 부분까지 좀 진출하면서 이 자산의 역량을 갖고 있는 호텔 그리고 관광과 연계된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사업 부분을 확장해 나가는 그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종합 모빌리티 사업 부분의 어떤 확장세입니다. 지금 롯데렌탈을 통해서 차량 공유 업체 소카 그리고 자율 중개 업체 포티 투닷에 2천억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바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정보통신을 좀 주축으로 해서 이 수소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를 좀 구축하겠다. 모빌리티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좀 구축하겠다라는 계획 발표가 좀 있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메타버스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비전 VR을 120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이 상호가 지금 현재 칼리버스로 사명이 좀 변경이 됐는데 메타버스 사업 부분까지 역량을 좀 확장해 나가는 그림. 세 번째는 지금 유통 부분에서도 오히려 외연 확장을 좀 더 가져가는 거죠. 지금 편의점 시장이 3강 체제인데 네. 최근에 매물로 나왔던 미니스톱을 최근에 인수한 겁니다. 지금 편의점 빅3 체제 구축을 위해서 미니스톱 인수에 3,134억을 투입해서 최근에 좀 인수를 좀 했고요. 롯데쇼핑 그리고 하이마트의 역량 강화를 해서 최근에 3,095억 원의 한샘을 또 인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네네. 이후에는 뭐 지금 롯데 정밀 화학을 통해서 2,900억 원의 솔루스 첨단 소재 지분 투자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는 PI 첨단 소재 인수까지 좀 진행을 하면서 롯데가 지금 주력 사업이 유통 사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그리고 차량 공유 업체 부분을 통해서 차량 모빌리티 플랫폼 부분, 그다음에 유통 구조는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그림, 그리고 바이오 사업 부분이까지 좀 진출하면서 외연의 확장을 이미 좀 시작한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가시화된 내용들은 올해 추가적인 M&A 부분도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올해 추가적인 M&A 부분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투자자분들 가장 궁금한 게 전략이잖아요. 투자 및 대응 전략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0.14%가 하락한 34,850원. 오늘 보합권에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 주가의 어떤 갭을 보면 지금 지주사 가치에 대한 이 주가가 최근에 사실 지수 급락에 따라서 조정받는 이슈도 있었지만 1월 28일 25,600원까지 좀 급락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낙폭 과대가 많습니다. 롯데지의 외연의 확장이 사실상 유통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은 했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확실하게 탄탄하게 준비한 현금 보유 창출 능력을 갖고 네.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좀 단행해 나간다면 오히려 외형 확장을 통해서 롯데 지주의 가치도 크게 상향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되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이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 좀 우상향 패턴을 좀 이어가고는 있어요. 지금 흐름적인 추세는 상방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자, 요거는 지수 변동성이 관건이죠. 보유자 관점에서는 자, 요 구간입니다. 31,000원, 31,500원, 31,5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차적인 구간에서 3만 1,000원, 3만 1,000원, 3만 1,000원에서 3만 3,000원, 3만 1,000원에서 3만 3,0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네네. 3만 1,000원이 이탈된다면 2만 자, 이 구간이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8,000원, 28,000원에서 31,000원, 28,000원에서 31,000원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추가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롯데 지주 보유자 관점에서는 31,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1,000원에서 33,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28,000원에서 31,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외형 확장을 통한 가치 상향이 좀 예상된다라고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롯데 지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한일네트워크스입니다. 한일네트워크스는 1998년 설립돼서 200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 및 전산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버, 스토리지, 방화벽, 스위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자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기업에게 디지털 기기, 유무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인프라 자원을 임대하거나 이미 구축한 기업에게 유지 보수, 부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IT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IT 벤더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제품 판매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283억 원, 영업이익 130억 원, 당기순이익은 9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0%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2.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부문의 수익성 향상과 보안 사업 이익 구조가 개선돼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4개의 공시가 있었는데 특이한 공시 하나 있네요.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입니다. 한일네트워크스 보통 주식의 공개 매수를 결정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매수자는 현재 최대 주주인 유베이스입니다. 한일네트워크스의 현재 지분 51.1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공개 매수의 목적입니다.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신청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 공개 매수의 기간 결정일은요. 5월 13일부터 2022년도 6월 10일 29일간 진행하겠다. 결제일은 2022년도 6월 15일입니다. 공개 매수의 주식의 종류와 소입니다. 한일네트워크스의 보통 주식이고요.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12,000원입니다. 공개 매수 예정 주식수는 최대 주주의 지분을 제외한 511만 4,695주, 지분율은 42.79%에 해당되는데 지금 아마 이 부분이 자사주를 제외한 규모일 겁니다. 42.79%가 지금 자사주를 제외한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자사주를 제외한 공개 매수 이후에 전체 공개 매수를 모두 완료한다면 92.89%의 지분율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공개 매수의 응모 방법 그리고 공개 매수의 사무 취급은 KB증권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입니다. 공개 매수자는 공개 매수자의 소유 주식 그리고 대상 회사의 자기 주식 그리고 자기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42.79%를 공개 매수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 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고 공개 매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자, 너무 이 공시가 길어요. 좀 네. 간단 명령에 좀 정리를 해주자면 자사주 빼고 지금 42.7%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 부분 이 매수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일단 공개 매수가 접수되면 모두 매수해주겠다. 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좀 결정한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일네트워크스와 유베이스 그동안 이제 경쟁 업체로 순위권 싸움을 하다가 이제 유베이스가 최종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한일네트워크스는 자진 상패를 신청한 상황인데요. 이게 우회 상장이 아닌 자진 상패를 신청한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이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사실상 한일 네트워크의 최대 주주로 변경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 이후에 지금 3월 4일에 변경이 좀 됐으니까 자 내용 좀 볼게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이 2월 24일에 했었어요.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양수도 계약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의 체결, 즉 한일홀딩스가 유베이스에 회사를 매각한 겁니다. 전체 양수도 주식수는 598만 주인데 지금 17,197원에 사들인 거예요. 전체 1,030억 원에 좀 인수를 했고 최초 2월 24일 날 계약을 해서 지금 별도의 지금 이 예정일 종결 예정일은 지금 주식 매매 관련된 최대주주 변경 확정 시 공시를 좀 진행하겠다. 최대주주 변경이 사실상 최근에 좀 됐거든요. 네네. 자, 5월 10일. 자, 여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에 최대주주 변경, 이 잔금의 납입까지 모두 완료가 된 이후에 한일홀딩스에서 유베이스로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는데 지금 5월 12일이면 사실상 며칠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러네요. 자진 상장 폐지를 좀 결정한다. 네네. 너무 이게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이 분명 이 회사를 인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수 기대감에 주가도 좀 급등했고 네. 유베이스를 통해서 사업의 시너지로서 한일 네트워크의 어떤 외형 가치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판단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네. 향후 전망을 보고 투자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죠. 물론 기대감도 좀 수반은 됐겠지만 앞으로 회사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예상과 다르게 전혀 다르게 지금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좀 추진한다. 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좀 있다는 거죠. 네네. 자, 저도 사실상 이게 사실상의 우회 상장 요건을 좀 가져가는 지금 아웃바운드라고 불리는 이 인바운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응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웃바운드는 상담을 오히려 이제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통지 업무들을 하는. 자, 그런 서비스 관점에서는 지금 한일 네트워크가 아웃바운드 네. 관점에서 네네. 역량을 좀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어떤 상호 시너지는 좀 예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외형 확장이나 오히려 사업의 어떤 다각화 관점이 아니라 자진 상장 폐지를 좀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뭐 공개 매수에 좀 응할까 이 부분도 사실 의문 사항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회 상장이 아니라 자진 상패를 결정한 거는 좀 많은 의문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 매수 가격이 12,000원이거든요. 대표님, 그럼 이 주당 공개 매수 가격은 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전일 종가 13일 전일 종가 기준에서 보면 오늘 지금 주가가 지금 11,900원이거든요. 네네.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이 주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13일 날 종가가 11,850원인데 공시 이후에 주당 12,000원이라는 것은 지금 만약에 이 주식을 11,900원에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주당 100원인데 이게 사실상 수수료 빼면 아마 손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기존의 주주들이 팔면 파는 거고 안 팔면 안 파는 거고 자 그런 논란인데 최근에 이 주가 차트 부분을 좀 보면 지금 2월 28일 날 사실상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좀 급등했었죠. 네네. 그런데 지금 상승 부분을 반납하기도 이전에 지금 기대감을 수반하려고 하는 이 차지에 바로 공개 매수 신고를 한다. 자, 이 부분이 소액 주주들이 봤을 때는 내 가치에 대한 어떤 손실 부분도 있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론컨대 이 과연 공개 매수에 어떤 응할 수 있는 어떤 이 주식 비율이 좀 과연 많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들도 사실 있고요. 지금 일봉상의 주봉상은 지금 3월 기점 2월 28일 날 최고 신고가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최저점상에서는 지금 이 구간에 매수했던 자들이 사실상 지금 12,000원에 보상이 된다는 부분들이 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매수의 어떤 입찰률이 좀 관건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공개 매수가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이는 전략으로 간다면 오히려 단기 시세도 좀 부각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많은 부분에 12,000원에 공개 매수에 할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토론방 분위기 자체도 지금 사실상 이 금액에 공개 매수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일단 공개 매수에 좀 응할 주식 비율이 많을지 한번 뒤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UBS의 한일 네트워크스 인수에 따른 그렇다면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시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업적인 시너지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잠깐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네트워크스 분기보설 사업 부분을 보면 이 회사 전체적인 어떤 매출 부진이 지금 서비스 부분, IT의 장비 유통 부분인데 지금 CC 서비스, ERP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컨택 센터를 좀 운영하고 있죠. 지금 이 구축되지 않은 이 회사의 전산 솔루션을 좀 제공해주는 오프라인 서비스가 있고요. 장비를 임대해주는 임대 수익 부분이 있는데 전체 매출 포지션은 56.6% 그리고 43.4%의 거의 뭐 비등비등한 매출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인바운드 사업이 주력인 지금 UBS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 시너지도 충분히 좀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발적 상장 폐지를 좀 결정했던 이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지만 사실하지만 이 자발적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이 오너의 어떤 입장에서는 네. 이해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상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상장 폐지 이후에 비상장사로서 유지하는 것이 대주주 이익 요건에 좀 더 부합한다면 자, 그 요건이 맞아 떨어질 때 자발적 상장 폐지하는 거예요. 상장의 실익이 없다. 우리는 조용히 우리 사업을 하고 싶다. 또는 대주주의 뭐 많은 이 배당 요건들을 좀 가져가는 게 목표. 자, 이런 부분들이라면 자발적 상장 폐지를 좀 고려할 수 있는 최근에 이 맘스터치 사례가 좀 있었죠. 네. 지금 상장 유지를 통해서 영위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상장사로서 오히려 가맹점주와의 어떤 정보 소통에서는 좀 차단 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시선도 좀 있었기 때문에 한일 네트워크스는 이러한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수 이후에 이 회사의 가치를 뭐 바로 뭐 사업을 크게 뭐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단정할 수 있었을까? 자, 이 부분도 관건이 아닌가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금 주가를 보면 11,900원. 지금 공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주당 100원의 차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한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좀 적절치 못한 관점인데 네. 저는 이 구간이라고 봅니다. 13,000원, 12,000원에서 13,000원대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자,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더 키워가는 그림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공개 매수가의 어떤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또는 1차 매수, 2차 매수의 어떤 공개 매수가 가액 조정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예상해 보고 만약에 공개 매수가 이후에 6월 10날까지였죠. 지금 아까 6월 10날까지였는데 지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인데 지금 6월 10일까지 29일간이니까 6월 10날까지 공개 매수를 하는데 만약에 지분을 전체적으로 공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한 주식의 수가 좀 작다면 네. 공개 매수는 실패한 셈입니다. 즉 자발적 상장 폐지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회사 가치 산정을 다시 해서 자발적 상장 폐지를 간다든가 또는 새로운 유형의 회사 구조를 좀 재편하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은 좀 되는데 일단 네. 6월 10일 이후에 향방이 예측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일 네트워크스 일단 신규 매수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공개 매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월 10일 이후에 그런 향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광림입니다. 광림은 1979년 설립돼서 1993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압 크레인, 전기 공사용 특장차, 운송용 차량, 환경차 등 중량물 운반용 건설 장비 및 특수 장비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재활용 장비 및 고충 작업과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는 관절식, 직진식 크레인, 전기 공사 특장차, 노면 청소 등 환경 분야의 특장차와 군용 수송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884억 원, 영업이익 114억 원, 당기순손실 2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5%의 손실폭이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미확정 재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미확정입니다. 쌍용차 인수 보도 관련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입니다. 최초 공시가 4월 1일 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재공시 일정에 대한 답변을 한 거죠. 본 공시는 2022년도 4월 1일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재공시를 하는 겁니다. 당사는 쌍용차 인수 추진을 위해서 광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2022년도 5월 스토킹호스 방식의 제한적 경쟁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2022년도 5월 13일 공고전 인수 예정자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이 현재 쌍용차의 향후 공개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언론의 입장과는 좀 다소 온도차가 있습니다. 지금 공개 입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겠다라고 좀 매체를 통해서 밝혔는데 네네. 정식 공시에 대한 답변은 공개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이 없다. 공시가 공식적인 뜻이죠. 아직은 공개 입찰 여부에 대한 득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치는 못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공개 입찰에 참여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네. 공시와 이 매체와의 차이는 약간의 온도차가 좀 있는 공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네. 네, 이렇게 광림이 쌍용차 인수전에서 KG그룹에 밀렸지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일단 뭐 스토킹호스 방식은 사실상 이 적격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먼저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공개 입찰 경쟁을 통해서 여기서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올 경우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네네. 즉 이 그러니까 인수 유력 후보자를 먼저 선정해 놓고 다시 한번 더 좋은 조건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공개 입찰을 통해서 따지겠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G 컨소시엄이 사실상 이 우선 인수 예정자로 좀 선정이 좀 됐었고요. 광림은 쌍방울 그룹은 사실상 뭐 탈락을 좀 했는데 네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 KG 그룹과 이 파밀리온이죠. 파밀리온 연합이 사실상 담합을 통해서 이 공정거래법을 좀 위반했다. 입찰에 대한 어떤 담합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예정자로 좀 인수 예정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어떤 논리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은 애초에 KG 그룹 그다음에 파빌리온 그리고 쌍방울 그룹 뭐 EM플러스 등등의 회사들이 좀 각축을 벌이겠다라고 좀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네네. 이후에 KG 그룹과 파빌리온이 연합을 구성해서 이 인수 요건에 어떤 담합에 좀 이 공정거래법상의 어떤 담합 조치가 있지 않았나라는 어떤 의문을 좀 제기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뭐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 신청대로 하고 이후에 공개 입찰 방식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향후 추이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은 이제 보도 자료에서는 이게 경쟁 입찰에까지 참여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거든요. 근데 반면에 공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좀 본 입찰에 나설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해득실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매각가가 지금 1조 원, 지금 1조 원이었나요? 1조 원, 그다음에 쌍방울이 지금 9천억이었나요? 8천억이었나요? 제가 이 부분이 9천억. 지금 1조 원 그리고 1천억 원 차이로 쌍방울 그룹이 사실상 고배를 좀 마신 셈인데 이게 인수 대금의 차이였던 것뿐만은 아닙니다. 인수의 어떤 적격성에 대해서는 여러 다각도로 좀 검토를 좀 했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공개 입찰 과정에서 오히려 매각가에게 대한 어떤 베네핏이 좀 더 강하거나 뭔가 더 이점이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탄탄한 뭐 연합군이 조금 더 탄탄한 어떤 자본력을 좀 갖춘다든가 사업을 오히려 이 회사를 조금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이 조력이 좀 가능한 그런 이 상태에게 사실상 이 회사를 넘기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죠. 네네.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개 입찰 과정에서 매각가액에 대한 어떤 변수가 좀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인데 전에도 저희가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1,000억 때문에 사실상 KG그룹이 된 것이고 1,000억이 덜 써졌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이 탈락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개 입찰 과정에서 오히려 든든한 재무적 투자자를 힘이 업어서 1조 5천억 원의 규모로 만약에 공개 입찰가를 좀 써낸다면 네네. 이건 좀 다른 양상이 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연 쌍방울 그룹이 1조 5천억 원, 이건 뭐 추정치입니다. 거의 뭐 큰 폭의 어떤 변화가 수반될 수 있는 매각가액을 좀 써낼 리가 좀 만무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이해 득실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공개 입찰을 좀 추진할 것을 좀 판단이 되고, 만약에 1,000억 원에 대한 어떤 매각가액이 좀 관건이었다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주가 이제 대규모 전환 청구 이후에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좀 회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님,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광님 먼저 이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4월 8일자 전환 청구권 행사를 보면 회사는 쌍용차 인수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발행 주식 총수의 14.5%에 해당되는 1,130만 8,248주의 전환 청구권 행사, 즉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어요. 자, 이 행사가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1,965원, 자 1,965원과 2,510원, 1,580원. 전체 가액에서는 사실상 전환 청구 시점 이후에 주가 좀 단계 좀 급등을 했었고요. 상장일이 4월 26일이었기 때문에 자, 날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이면 자, 요 날짜거든요. 상장일이. 네네. 자, 요 날짜인데 자, 이 날짜라고 하더라도 권리공매도일이 여기죠. 그럼 주가의 추이를 좀 많으면 자, 확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추이를 좀 보면 그래도 2,500원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주가는 2,500원대 이상에서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는 물론 1,965원, 2,500원, 1,580원. 1,580원은 당연히 시세 차익이 충분했을 것이고요. 1,960원, 2,510원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시세 차익은 좀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물론 밀리고 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전환 청구 시점 이후에 그래도 시세가 좀 유지가 좀 되면서 충분히 이 구간에는 차익 실현을 수반해서 주식이 모두 소진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네. 이후에 주가는 컨소시엄의 어떤 인수 불발로 인해서 사실상 이 저점을 좀 깨고 지금 4.5% 하락한 1,910원까지 주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의 의문은 그겁니다. 쌍용차의 인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쌍용차 인수를 빌미해서 대규모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현재 뭐 금융당국에서도 조사가 추진 중에 있다라고 좀 언론을 통해서 좀 밝힌 바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자, 이 부분이 사실 광님 이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어떤 상황이 좀 그렇죠. 맞다는 거죠. 회사가 인수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인정은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공개 입찰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좀 더 판단해 본다면 획기적인 어떤 회사의 의지도 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저희 차트는 한번 봐주실까요? 그 보유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네, 지금 차트 다시 보면 자, 다시 좀 삭제를 좀 하고요. 추세적으로 좀 보면 네네. 지금 전고점 4월 5일 날 쌍용차 인수 기대감이 좀 수반이 되면서 주가는 좀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의 그림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흐름에서 좀 주가 형성되고 있어요. 오히려 추세 저점에서는 자, 요 구간이죠. 2,400원까지 이탈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인 자, 1,900원. 요 구간이 좀 제일 중요한 지지선인데 1,820원. 1,820원을 만약에 하회한다면 주가는 연중 최저점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광림 주가는 사실상 대규모 주식의 전환 청구로 인해서 주가 가치는 좀 크게 희석됐고요. 모멘텀이라고 불리는 쌍용차 인수의 인수 부분은 사실상 좀 거리감이 좀 멀어 보이는 상황. 즉 제가 볼 때는 좀 인수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들이. 네. 뭐 공개 입찰 과정에서 매가를 좀 크게 쓰기에는 사실상 좀 상당한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다시 기대감을 반영돼서 주가가 좀 급등하기에는 좀 단기적 매물대가 너무 탄탄하다. 자,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보유자 네. 관점에서도 2,400원이 좀 이탈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1,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1,8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림 보유자 관점에서는 일단 1,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800원이 이탈된다면 그럼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820원이 하회할 경우에는 좀 연중 최저점까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